안녕하세요. 네, 예술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 전시회와 또 미술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좀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전시회들을 동시에 하나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8월달에 김수학 선생님의 인사동에서 하신 작품인데, 자, 상당히 그 물의 찰나의 그 움직임을 요 본인만의 독특한 이제 소재를 활용해서 잘 표현을 해주셨죠. 되게 아름답고 네, 멋집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요 위에 부분만 이제 따로 있는 부분만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이 밑에 이 바탕이 있는 전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밑에 바탕이 있는 전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물이라는 걸 인지함과 동시에 그 물의 단순히 물이 아닌 이 작품 순수한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바탕이 없이 요 작품만 있는 경우에는 아름답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실제 어디서부터 아이디어를 따왔는지를 바탕을 해주는 요 밑에 그 바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지대가 같이 있는 순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진짜로 그 작가 선생님께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역동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작품은 확실히 이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때로는 어떤 작품에 이게 그 리나 갤러리라고 한 데서 있는 작품인데 때로는 요 형태들 구체적이고 화려한 요 형태들에 이제 눈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작품들이 즉 요 구체적이고 화려한 이 형태들이 요 소재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여백들의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석 선생님의 작품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 이 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작품 이 조각에 어디 위치에 있고 그 조각을 빛나게 할 배경의 존재가 좀 필수적이지 않나.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더 살아나요. 전 그렇기 때문에 전 요 세 개를 좀 인상적으로 찍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준 그 박사님이 지금 이제 박사 학위 따셨겠죠? 네, 그 박사 이제 하기 전인 작품인데 충분히 이제 박사 학위, 즉 이제 어디 가도 교수님이라고 들을 법한 상당히 이제 내공을 갖추신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그 전시에 처음에 들어온 바로는 이제 딱 맞이하는 작품인데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담백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이 아름다움을 지탱할 만한 밑에 산의 존재가 없게 된다면 이건 그냥 하나 있는 동그란 노란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작가님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 아름다움에 뭐 초점을 두다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증할 만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이 늘 일정 이상을 넘지가 않죠. 네, 이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얼마큼 구체적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이 달의 아름다움을 침해하지 않을 만큼 덜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미묘한 이제 세기의 조절을 하는 게 이 선생님의 화두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다 해봅시다. 그럼 시선이 여기 안 가요. 여기로 가버리죠.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산이네. 이래 버리면 선생님이 진짜로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표현을 못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절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백의 절제 의미를 하면 전 틀렸다 생각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얼마큼 자기가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절제해 가면서까지 절제할 수 있는가, 얼마큼 덜 표현할 수 있는가. 근데 너무 덜 표현하면 그림이 전체가 죽어버려요. 근데 너무 많이 표현해버리면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동양화의 핵심인 절제 의미를 정말 중요하다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얼마큼 절제를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 작가 선생님은 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결국 평가나 뭐 제가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큼 적절한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정기 선생님의 작품인데 갤러리 세 줄에서 개최를 하셨던 전시회고요. 이분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전 잘 몰랐거든요. 보고 나니까 되게 뭐 방명 같은 데 보면 인스타 보고 왔다 이런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막막한 어떤 고도의 정치를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뭐지 포스터에서도 이게 없다면 네 뭔가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투영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 뭔가 뭐 북유럽의 이런 느낌인가라고 하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하면서
그런 이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고독한 이 화자를 통해서 내가 이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고독함을 느끼고 싶으면서 낯선 곳에 가고 싶으면서 동시에 그 낯선 곳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그 이중적인 욕망을 아주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동질감을 느낀 게 아닐까? 고독스러워하면서도 그러나 그 고독이 현실의 나를 침해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적절한 그 간극을 조절하면서 화자의 우리가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그 관객들에게 고독과 함께 있음 이중적인 감정을 아주 잘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서 좀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선생님의 작품 특히 이 부분은 진짜 화려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표현도 확실히 전문가시기답게 밤하늘에 어떤 요동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절제와 요동성 그리고 그 요동성 내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표현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숲이 오히려 작아야겠죠. 죽어야겠죠. 자, 이런 것도 전 되게 감명 있게 봤고요. 특히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없어요. 화자가 딱 한 명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제 세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중적인 어떤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그게 깨져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앞에 서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도 굉장히 커요. 네, 두 개의 이제 캔버스를 합쳐놓은 것만큼 엄청나게 큰 케이스가 딱 있기 때문에 자, 요 그림과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 앞에 서게 돼요. 그 막막함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 그림 앞에 서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번에는 요 그림의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들여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누군가가 되기도 하고 이 고독한 그겠죠. 요 존재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요 존재가 대신해서 느껴주기도 하는 그런 간극을 잘 조절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남산에 있는 화이트스톤 갤러리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장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 작품도 상당히 아름답죠. 네, 앞에 있는 요 도화지 쭈구리들, 네, 요 두 쭈구리들과 그리고 흰색 바탕, 검은색 바탕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이 순수한 이 재료의 질감, 마치 요 쪼글쪼글쪼글한 요 느낌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나머지 두 부분이 지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료 그 순수한 질감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미묘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 분리를 통해서 각 재료들을 마치 그 스시 오마카세를 먹는 것처럼 각 재료들을 아름다움을 순서대로 느껴보라고 한 마치 미각적인 전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화이트스톤의 갤러리 소장전을 보고 있고요. 이 작품도 되게 아름답죠. 이건 네, 순수한 원들이 막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이 겹치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겹쳐지면서 오는 그 이질성, 그 전체적인 이 그림의 이질성, 그리고 예외적인 친구들 이것들이 적절한 비율로 오게 되면서 상당한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구분되는 거 없이 얘들만 주구장창 나왔다면 너무 단조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단조로움과 복잡함 그 사이에 미묘한 간극을 계속해서 타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시선이 여기에 가게 돼요. 근데 시선이 가면서도 깨지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껴보라. 어두운 색의 아름다움과 밝은 색의 아름다움의 조화, 그리고 겹치면서 오는다는 아름다움, 이 세 가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겹치면서 오는 그 명암의 즐거움을 시선적인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목표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서로 다른 줄무늬의 아름다움, 색의 아름다움, 그리고 겹치면서 오는 데는 아름다움 그 느낌과 또 요 재료 특유의 이 배경 특유의 네, 그 아름다움, 요것들이 서로 중첩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만약에 얘만 따로 전시를 했다면 요걸 없애버리고 얘만 따로 전시했다면 좀 너무 밋밋했을 겁니다. 반대로 요것만 전시했다면 그래 요것도 뭐 느낌이 있네. 근데 비교할 대상이 없네. 근데 서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혼종을 계속 꾀하면서 작가분이 단순한 그 배경 내에서 서로 계속해서 이질적인 것들을 섞으면서 그러나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화미와 이질미 그리고 그 중용의 그 아름다움에 계속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 작품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른 작가분이지만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네, 그래서 통일성과 그 통일성 내를 깨뜨리고 있는 변이들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특유의 이 문양 물결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번지면서 오는 그 효과들 서로 다른 세계의 느낌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중첩해서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면서 특정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 포착해서 이거다 해가지고 딱 집어내신 게 아닐까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시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 주황색만 있거나 초록색만 있거나 이 각각의 비율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어떤 깨짐과 그 부분들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요거다 해서 딱 캐치를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인상적으로 좀 보았던 여러 개의 갤러리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것들을 따라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한 번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전시 소개는 좀 더 편안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